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파스 효과가 있나요? 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는 진통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에도 약간 통증과 관련된 겁니다. 뭐 이제 좀 오랜만에 몸을 막 격하게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뭐 삐끗했다든지 이럴 때 또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파스를 바르거나 붙이잖아요.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딱 붙일 때 잠깐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길게 지속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이게 파스가 효과가 있나? 이런 또 의아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파스 하면 딱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게 있긴 한데 도대체 파스가 뭐냐?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통소염제라는 것은 먹는 약이잖아요. 이제 경구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은 이게 혈중으로 흡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효과는 전신의 효과를 가져요. 요 어깨가 아파서 어깨 관절이나 어깨 근육이나 어떤 인대가 문제가 돼서 여기 염증이 있는데 먹는 약은 전신의 효과를 갖죠. 근데 이제 국소적으로 효과를 갖는 거죠. 딱 아픈 부위만. 파스는 그 약성분을 이제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그 약이 흡수되게 해서 흡수된 조직 내에서 그 약성분이 효과를 가지게 하는 그런 이제 종류인 거죠. 그래서 국소적 효과를 가지는 그 약의 처방의 형태인데 보통 이제 진통제의 성분을 그 파스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붙이면 그 부위에 효과를 갖게 하는 거죠. 보통 먹는 약과 바른 약의 결정적 차이는 먹는 약은 전신 효과를 가져요. 그다음 바른 약은 국소 효과를 가져요. 근데 이제 어떤 약의 경우에는 국소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신 효과를 갖는 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몸에 혈액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배출이 돼야겠죠. 배출되는데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간 해독이에요. 간이 해독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다른 성분으로 몸에 문제가 안 되는 성분으로 바뀌고 이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장, 즉 그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배설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간 부작용, 콩팥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들어온 모든 약이 잘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지만 나중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 간 부작용이 있는 약은 그래서 흔히 처방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신 효과를 갖는 것보다는 문제되는 곳에 딱 효과만 갖고 배설 과정도 문제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면 국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표피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좋죠. 그런데 또 이렇게 국소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파스가 대표적입니다.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는 성분은 약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접착 효과를 갖는 접착 효과가 있는 거지. 일단은 가려워요. 붙여보시면 알죠. 또 불편하게. 그거 자체로 해서 피부 트러블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꼭 파스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제 부착되는 약물도 어쨌든 이게 흡수돼서 결국 그쪽 혈액으로 가서 또 전신 효과를 어차피 가져오기도 해요. 뭐 이게 딱 선으로 구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구약은 전신 효과. 이제 붙이는 약 흡수돼서 몸으로 전체로 가면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줄이는 데 좀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아픈 부위에 붙여서 효과를 가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스의 성분은 어떤가요? 파스의 성분은 사실은 좀 이런 얘기 그렇지만 의사분 중에서 파스 성분 찾아보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증의 어떤 이제 소염 진통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에 파스를 쓰지는 않아요. 대개는 이제 경한 경우가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찾아봤는데 역시 진통소염제 성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효과를 갖는
성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네, 맨솔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저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관련 논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진통, 통증을 없애는 것은 통증 원인이 해소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감각을 통해서 통증이 또 좀 이제 좀 완화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가려울 때 쓰는 성분 있죠. 항소양 성분이라 그래요. 이런 성분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히스타민 물질과 대표적으로 관여되는 거는 염증 반응 중에서 이해되는 거 우리 왜 벌레 물렸거나 아, 벌레 물려서 가려울 때. 쏠리면 부풀잖아요. 네. 이 부푼 것도 염증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타박이나 이런 데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번 파스 성분에 보니까 그런 성분들 뭐 항히스타민과 관련된 항소양 성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런 성분들을 붙이면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게 말 해서 그대로 파스는 그냥 진통 효과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에는 아까 그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소염 효과도 가져요. 아, 그런데 우리가 염증이 생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타박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타박은 이 뼈와 피부 사이에 있는 그 진피,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조직도 뭔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부은 거거든요. 우리가 파스를 붙였다고 했을 때 이 파스가 해서 진통 성분이 흡수가 되는데 이게 뼈까지 흡수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냥 뼈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표피에 가까운 부위에 있는 그런 근육의 염증들은 좀 가라앉히 효과는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치유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치유 능력과 덧붙여서 이제 더 효과를 가져서 가벼운 타박이나 통증들은 좀 가라앉히는 이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노인 환자분 많이 겪잖아요. 노인 환자분은 선호하는 파스 같은 게 또 있어요. 다른 파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좀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스 중에 그 진통소염 제도도 있지만 다른 네.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트러블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거를 뭐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스 사용할 때 아까 이제 뭐 피부 이물감이라든지 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작용 시간이나 이런 건 파스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일반적으로 주의하면은 붙이는 파스의 경우에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 큰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성분인데 요즘 보니까 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바르는 성분도 있고 네. 뿌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뿌리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공기 중에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진통 성분 중에서 아스피린 계열의 그러니까 살리실산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약들은 어쨌든 흡입하거나 하면은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뭐 구역부터도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뿌리는 부위에만 흡수가 되고, 특히 눈 같은 데라든가 이런 치포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잘 활용해서 환기도 잘 되게 뿌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뿌리는 파스 같은 경우는 네. 주의해서. 예, 아까 말했던 살리실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극성이기 때문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촉을 좀 피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죠. 애들 같은 경우는 뭐든지 뭐 빨고 할 거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붙였을 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파스가 있고 네. 뜨거운 느낌이 드는 파스.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쿨파스, 뭐 핫파스. 핫파스 뭐 이렇게 구별되는데 이제 외상, 그러니까 급성 타박, 예를 들어 어디 부딪혔어요, 삐끗했어요. 그날은 이제 흔히 찜질을 하잖아요. 네. 냉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아, 예. 어린 찜질도 괜찮고 그냥 차게 해서 하는 게 네. 오히려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도 완화하거든요. 근데 찜질 중에 온찜질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떠냐면 우리 왜 관절염 있죠, 대표적인 무릎 관절염. 이거는 오래됐잖아요. 네. 이런 관절염이 있을 때 그 부위 인근의 뭐 인대를 좀 더 이렇게 통증도 완화하고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뭉친 데를 풀어주는, 이거는 온찜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보니까 그 쿨파스 성분을 보니까 이제 급성 타박일 때 좀 시원하게 하는 성분들도 좀 들어가고, 네, 급성 부족일 때 하는 성분인데 실제로 그러면 냉찜질 효과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냉찜질이 되려면 체온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찜질 효과는 원찜질은 체온을 올리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만큼 체온을 낮추고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성분으로 보면 사실은 좀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려고 아마 제약회사에서 좀 특화해서 만든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만성 관절염 있는 분에게는 쿨파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어디 삐끗했는데 핫파스 딱 붙이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 네. 네. 그냥 보통 파스라는 거는 그런 거 관계없이 진통소염 성분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고, 뭐 어느 게 좋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궁금한 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특정 파스나 어떤 제품이 더 낫다 이건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필요한 경우 경구약을 써야 될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구약을 며칠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나아질 수 있는 가벼운 부상의 경우에는 뭐 파스를 붙이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스를 붙여도 한 2, 3일 붙였는데도 안 나아요. 그러면 병원 가야겠네요. 네, 진료를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파스의 효과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벼운 통증 같은 경우에는 파스를 붙이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